안녕하세요. 인생 뻔뻔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도시락을 싸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72세 박성호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그는 이미 눈을 뜹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침대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어젯밤 비가 왔나 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아침 루틴을 그는 3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미리 씻어둔 채소를 꺼냅니다. 시금치, 당근, 두부. 그녀가 좋아하던 반찬들입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입니다. 그는 시금치를 다듬으며 문득 생각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게 언제였을까? 냄비에 물이 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는 시금치를 데칩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짭니다. 참기름 몇 방울,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한 꼬집. 정확히 그녀가 하던 방식입니다. 계란말이를 부칩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지글지글. 계란물을 붓고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올립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타기도 하고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법입니다. 3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통 2칸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 당근볶음, 두부조림. 밥은 따뜻하게 한 공기. 김가루를 조금 뿌립니다. 그녀가 김을 좋아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 15분입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면도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면도를 합니다. 그녀 앞에 설 때는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시에 집을 나섭니다. 도시락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15분을 기다려 버스에 오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버스입니다. 기사님도 이제는 그를 알아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합니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는 고맙다며 앉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엔 특히 고맙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가 지나갑니다. 상가들이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40분을 달려 내립니다. 요양원까지는 10분을 더 걸어야 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그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요양원 정문이 보입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깨끗하고 밝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싫습니다. 아니,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싫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복도를 지나며 몇몇 어르신들과 마주칩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 분, 간호사와 함께 천천히 걷는 분. 모두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 끝 203호실. 그녀의 방입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춥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노크를 합니다. 여보, 나야.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단정히 빗은 머리카락.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주십니다. 여보 왔어. 도시락 가져왔어. 오늘은 시금치 무침이랑 계란말이 해왔어.
그녀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그는 작은 테이블에 도시락을 꺼냅니다. 뚜껑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자, 먹자. 아 하고 입 벌려봐. 그녀가 천천히 입을 벌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밥을 넣어줍니다. 그녀가 씹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시간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그 이상 걸립니다. 그녀가 씹다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맛있지? 당신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했어. 참기름도 넉넉히 넣었어.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 그녀가 듣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시장 입구 작은 떡집 앞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떡을 샀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떡만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떡이 그렇게 좋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그해 가을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많지 않은 하객들 앞에서 그녀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딱딱.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꼭 당신 닮았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닮았어. 다행이야. 한술 더. 그는 다시 밥을 떠서 그녀 입에 넣어줍니다. 그녀가 씹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반복한 동작입니다. 간호사 김 선생님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어머, 할아버지 오셨네요. 오늘도 도시락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시금치 무침이에요. 할머니 복 많으세요. 매일 이렇게 와주시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복은요?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하실 거예요. 김 선생님이 나갑니다. 다시 둘만 남습니다. 그는 계속 밥을 먹입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녀의 입가에 밥풀이 묻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예전에 말이야, 우리 신혼 때 기억나? 집이 정말 좁았지. 방 하나에 우리 둘이 살았어. 겨울엔 추워서 이불을 몇 겹씩 덮었지. 그래도 행복했어. 당신이 있어서. 밥그릇이 조금씩 비어갑니다. 오늘은 잘 먹습니다. 가끔은 입을 다물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한참을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들 낳던 날도 기억나. 나 밖에서 기도했어. 손 모으고.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들 얼굴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 그녀가 갑자기 손을 움직입니다. 테이블 위 물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는 재빨리 컵을 건네줍니다. 그녀가 물을 마십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합니다. 그의 심장이 뜁니다.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를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당신이 물 잘 마셔줘서. 당신이 밥 잘 먹어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시락이 거의 비었습니다. 그는 흐뭇합니다. 오늘은 잘 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약간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다 먹었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그는 도시락을 치웁니다. 그리고 그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얼룩덜룩한 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 손이 그의 손을 잡아준 세월이 50년입니다.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갈까? 정원에 꽃 폈을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그녀를 조심스럽게 앉힙니다. 허리를 조심조심 들어 올립니다. 그의 허리도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담요를 무릎에 덮어줍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뒷문으로 나가면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의 자랑입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집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4월의 햇살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집니다. 꽃들이 피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철쭉, 하얀 목련. 예쁘지? 봄이 왔어. 우리 함께 본 몇 번째 봄일까? 50번? 아니, 그보다 많지. 그는 휠체어를 천천히 밉니다. 정원을 한 바퀴 돕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나와 계십니다.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있거나 모두 고요합니다. 모두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그녀 옆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여보, 우리 오래 살자. 조금만 더 함께 있자.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녀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쥐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를 봅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를 똑바로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그의 숨이 멎습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세상이 멎습니다. 당신. 누구였더라? 심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는 웃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웃습니다. 나야. 나 성호. 박성호.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이. 이마에 주름이 잡힙니다. 애쓰는 표정입니다. 성호. 성호. 그래, 성호. 당신 남편. 50년 전에 결혼했잖아. 시장 떡집 앞에서 만났잖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신하지 못하지만 끄덕입니다. 뭔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남편. 내 남편.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쥡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남편. 나 당신이 너무 사랑해. 지금도 항상. 아프든 건강하든 기억하든 못하든 난 당신을 사랑해. 그녀가 그를 봅니다. 한참을 봅니다. 그의 얼굴을, 눈을, 주름을, 하얀 머리카락을.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웃습니다. 보조개가 살짝 패입니다. 50년 전 그 보조개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압니다. 그녀가 기억한다는 걸.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안다는 걸. 당신.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고마워요. 매일 와줘서. 눈물이 터집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만집니다. 눈물을 닦아줍니다. 서툴지만 부드럽게. 50년 동안 닦아주던 그 손길입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꽃잎이 날립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며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나누며 시간이 흐릅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그녀의 표정이 다시 멍해집니다. 손에 힘이 빠집니다. 시선이 흐려집니다. 초점이 흩어집니다.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기적이 끝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억의 저편으로.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아주 잠깐이라도 그를 기억했다는 것을, 그를 알아봤다는 것을, 고마워했다는 것을. 여보, 들어가자. 추워질 것 같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휠체어를 밉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03호로 돌아갑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힙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담요를 덮어줍니다. 베개를 정리해줍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푹 자. 내일 또 올게. 도시락 싸올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대답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 것입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그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주름이 많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그가 사랑에 빠진 그 얼굴입니다. 방을 나옵니다.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1층으로 내려옵니다. 정문으로 나갑니다. 햇빛이 여전히 따뜻합니다. 오후 햇살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습니다. 천천히 그의 속도로.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픕니다.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버스를 기다립니다. 멍하니 서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를 봤던 그 순간을, 당신, 그 한마디를, 보조개를. 버스가 옵니다. 탑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40분 후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빈집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에 쓴 프라이팬을 씻습니다. 도마를 닦습니다. 도시락통을 씻습니다. 깨끗이. 내일 또 사용해야 하니까요. 냉장고를 엽니다. 내일 뭘 해줄까 생각합니다. 된장찌개? 아니면 미역국? 그녀가 미역국을 좋아했습니다. 메모합니다. 내일 장볼 것. 미역, 두부, 파.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봅니다. 결혼식 사진. 젊은 그들. 웃고 있는 그들. 여보, 오늘 당신이 날 알아봤어. 잠깐이었지만 고맙다고 했어. 나한테 고맙다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사진 속 그녀에게 말합니다.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당신 웃는 거 보니까. 저녁을 먹습니다. 간단히.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칫솔질을 합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빈자리를 봅니다. 그녀가 없는 자리. 하지만 오늘은 덜 춥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잘 자, 여보. 내일 봐. 미역국 끓여올게.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녀의 손을, 그녀의 눈을, 그녀의 미소를, 그리고 잠듭니다. 평화롭게. 이것이 박성호 할아버지의 하루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타고 손을 잡아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하루. 왜냐하면 사랑이니까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요.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것, 도시락을 싸는 것, 손을 잡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박성호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알아보지 못해도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용합니다. 사랑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박성호 할아버지는 내일도 도시락을 쌀 것입니다. 모레도 쌀 것입니다. 그녀가 그를 다시 알아볼 때까지. 아니, 알아보지 못해도 끝까지.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랑은 시간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인생 뻔뻔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